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주경야독의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3분 주식을 토대로 주식에 대한 시황, 오늘의 이슈, 오늘의 관심주까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5% 상승, 나스닥 지수가 1.5% 상승으로 나스닥 지수 위주의 상승세가 동반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인 기술주들의 급등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EPS 주당 순이익이 2.09달러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인 2.7달러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컨센 대비 무려 30%가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뒤이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엔비디아의 호실적을 토대로 미증시가 상승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기다려볼 수 있는 이슈 뭐 있죠? 잭슨홀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파월 의장이 뭐 비둘기 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과 같은 스탠스 정도만 유지만 해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시장이 오히려 더 상승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리가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자 뉴스로 좀 들린 부분인데요. 폴 크루그먼이 중국 경제 위기는 2008년과 다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2008년 당시 이제 미국 부동산발 위기가 좀 발생을 했었죠. 자,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될 정도로 막강한 이제 타격을 좀 받게 되었었는데, 자, 그때랑 양상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즉, 중국의 위기는 중국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 미국이라든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도 우리가 좀 참고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 특성상 아직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상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사실은 오늘은 이게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역시나 이제 갭상승 출발이 예상되는 만큼 추격 매수로 따라잡기가 좀 쉽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개장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 수치를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장중에 뭐 5% 이상 급등한 상황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아마 잡는 것이 좀 수월하진 않으실 거예요. 어쨌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곧 반도체 증시의 랠리, 곧 다시 한국 증시의 랠리로 갈 수 있는 만큼 일단은 중요한 호재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제 개당 5천만 원의 고성능 AI 칩 생산을 4배로 늘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엔비디아는 지금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은 자체 AI 시스템 개발을 위해 엔비디아의 칩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자,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HBM, 이건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한국이 다 장악하고 있죠. 시장 점유율이 무려 90%가 지금 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필두로 1등이죠. 자, 삼성전자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쪽 방면에서는 캐파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서는 독점을 또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사실 AI 칩이 워낙에 이제 또 화랑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기판 쪽 수혜줄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 많이 안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HBM, 뭐 AI 관련된 칩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었던 거는 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뭐 PSK 홀딩스, 당연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포함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관련된 종목을 좀 보고 있었는데 기판 쪽 많이 안 올랐다 말씀드렸죠. 네, 당연히 고성능 기판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과 같은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주가가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심텍 해성 DS와 같이 DDR5 쪽으로 또 돌아오는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은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미리 주가가 좀 많이 빠져버렸던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오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인데 오늘 반도체가 워낙 강할 거라서 사실 다른 테마에 힘이 좀 받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어제 뭐 오염수 테마부터 시작해서 뭐 관련된 테마들이 몇 가지가 좀 올라가긴 했었죠. 양자 뭐 이런 것들.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그런 테마가 죽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투기 열풍은 정말 전문가들이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급속도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테마를 뒤늦게 뛰어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자, 이 이슈가 원래 상당히 큰데 아직,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때문에 주목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개별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천당 제약이 캐나다 제약사와 아일리아 시밀러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성급금 40억 원 수령을 예정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캐나다 제약사와 아일리아 시밀러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자, 아일리아 시밀러가 뭐냐? 황반변성 치료제의 한 일종인데요. 지금까지 유럽 독점 판매 체결을 하겠다라고 원래 공시를 했었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됐어요. 실제 이제 왼쪽 표를 보시면, 자, 2022년부터 시작된 이슈입니다. 지금 공시를 딱 보면 2022년 11월 28일 날 본계약 예상 시기를 2023년 2월 달로 예정을 했었는데 이게 또 2월 달에 미뤄졌어요. 그래서 2월 23일 날 또 뭐라고 하냐면 수령일로부터 뭐 45일 이내로 진행하겠다. CSR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진행하겠다 했는데 또 미뤄졌어요. 그래서 2023년 5월 4일 날 또 공시를 하는 건 2023년 7월 3일까지 우리가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7월 3일 날 또 뭐라고 하냐면 10월 3일 이전에 체결하겠다. 자,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나 이제 그 뭐 피노키오라고 해야 되나요? 거짓말이 너무나 잦다 보니까 사실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사업을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본계약이 좀 늦게 체결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여기에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협상적인 부분들이 이제 거론되기 시작할 텐데 협상이 결렬될 때가 굉장히 많죠. 그죠? 노사 합의만큼만 하더라도 협상이 계속 결렬되지 않습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바이오 관련된 회사이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신뢰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자꾸 빠그라지니까 많이 이제 삼천당제약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많이 밀렸었어요. 그래서 차트 자체가 이미 다 깨졌습니다. 근데 이 지금 구간에서 지금 캐나다 제약사와 바이오시밀러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도 이거 지금 아일리어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부분 이전에도 코로나 백신 투자 유치를 진행했을 때에도 7번에 걸친 해명 공식 끝에 협상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 지금 처음 아니다. 지금 아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신뢰가 많이 깨졌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어쨌든 캐나다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만큼 캐나다 계약 체결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겠죠? 자, 그리고 캐나다 계약한 그 상대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포텍스라는 회사인데요. 캐나다 제네릭 1위 회사예요. 자, 왜 캐나다 제네릭 1위 회사를 택했을까에서 우리는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제네릭 관련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제네릭으로 1등 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영업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죠? 만약에 내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영업력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캐나다 제네릭 1위 회사를 택한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저는 영업력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캐나다 쪽에서 빠르게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왜? 27년까지 어느 정도 이제 독점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 침투하자라는 게 이쪽에서의 지금 전략적인 결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 지금 상당히 미뤄진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캐나다 계약을 토대로 유럽 계약에 빠르게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럽 계약은 이전에 이제 공시한 대로 10월까지 이제 본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10월 기한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럽만 뭐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가장 큰 시장인 이제 또 미국 시장을 또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북미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까지 모두 연내 체결이 되거나 혹은 내년까지 체결이 되게 될 경우에 27년도 영업이익은 한 2천억 정도 수준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지금 전망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독점과 세계 시장을 선점하게 될 경우에 2027년도 영업이익 2천억 정도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한 2천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PER이 뭐 아시겠지만 뭐 10배, 12배, 13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13배예요. 굉장히 저렴하죠. 다른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에 비해서는 저렴한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주가 수준은 굉장히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럽 계약이 또 10월 기한까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제 삼천당 제약에서 계약을 어디까지 좀 푸시해서 진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캐나다 계약을 먼저 체결했다라는 것은 유럽에서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검토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있었겠죠. 뭐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제는 빨리 체결해야겠구나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푸시를 넣기 위해서 캐나다부터 먼저 체결한 거 아닌가. 시장 자체가 좀 작으니까요. 캐나다는. 그래서 그렇게 좀 전 추정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관련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급등은 좀 나오긴 하겠지만 추후에 만약에 이슈를 좀 제대로 잘 받지 못해서 주가가 조금 이렇게 조정 구간을 거치게 될 경우에는 한번 중장기적으로 한 중기적인 입장이 되겠네요. 사실상 연내이기 때문에 한 4개월의 기한을 가지고서 천천히 눌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투자 아이디어니까 참고를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어쨌든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삼천당 제약까지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